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X입니다. 지난 영상 복귀부터 하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5월 10일쯤이니까 대략 한 이 구간쯤에서 영상 업로드를 했던 것 같고, 사실 지난 영상 찍고 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분석이랑 지금 별반 다를 거 없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 굳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음에도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빼먹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을 하고자 영상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리딩 다이건 한 파동 나왔고 그 다음 불제섬을 2, 그 다음 1, 2, 3, 4, 5, 3 나왔고 러닝 플랫 ABC 나와가지고 여기서 종결 그리고 5파동이 ABC의 1, 2, 3, 4, 5로 엔딩이 나와서 한 파동이 이렇게 종결이 된 것 같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한 파동이 이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조정 파동이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를 찍어 봤을 때 음, 한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618 구간까지는 조정을 줄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러한 근거 하에 이제 5파동 카운팅을 해서 엔딩 다이아고날로 보고 이 구간에서 숏을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빼먹은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이 숏친 근거를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뭐 1, 2, 3, 4, 5로 임펄스 3파동 카운팅해서 완성이 될 만한 자리인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빼먹은 게 뭐였냐면 오파동이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왔고 이러한 형태로 엔딩 다이아고널이 보였고 이 구간에서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엔딩 다이아고널에서 중요한 C파동과 E파동 사이에서의 다이버전스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엔딩 다이아고널 완성과 동시에 C파와 E파동 사이에서 이제 30분봉이나 1시간봉 보시면 나올 텐데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하에 숏에 들어갔고 현재 엔딩 다이아고날 한 파동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제 반익절은 저는 보통 엔딩 다이아고날의 시작점 부근, 시작점 하단 부근에서 반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하에 10만 2,600달러에서 반익이 나갔다는 점, 이 구간에 반익을 걸었다는 점을 빼먹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석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제가 포지션을 안 보여드렸구나. 일단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 시드가 1000달러였죠. 이게 이제 어 원래 1000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3000달러를 넘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출금을 2000달러 조금 넘게 출금을 해서 1000달러를 맞춰둔 상황이었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1000달러였던 게 지금 이 실현 포함해서 대략 1880달러 정도까지 올라왔고 실현 손익이 지금 530달러고요. 반익이 나간 게 530달러 정도고 지금 미실현 손익이 317달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펀비고 여기 보시면 클로즈숏 5월 10일 11시 30분쯤에 나갔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는 뭐 이러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일단 임펄스 한파동으로 보고 있고 뭐 3파동의 고점이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뭐 둘 다 의미가 없어가지고 별 상관없어서 이 카운팅, 소파동 카운팅은 그닥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가 임펄스 최고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줬다가 지금 급반등을 줬잖아요. V자 반등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어제 CPI 발표도 있었는데 특히 뭐 CPI 발표 나온 것 치고는 급격한 무빙은 없었는데 일단 일반적이지 않은 좀 딥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사실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이 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아직 여기 바닥부터 고점까지 올라온 이 한파동이 끝났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깨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 파동이 끝난 게 맞다면 일반적으로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피보나치 찍어봤을 때 618까지 떨어지는 게 최소한 618까지는 떨어져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금 숏 제가 여기서 반익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반절은 여기 매물 때 언저리에서 전량 익절을 카운팅을 하고 날려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절은 홀딩을 할 예정이고 지난 영상에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제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74K부터 105K까지 올라온 파동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임펄스거나 또는 임펄스가 아니라 이중조합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중조합은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W 파동이 ABC로 지그재그, 그 다음 X가 짧게 나오고 그 뒤에 나온 파동이 다시 ABC A에 B에 C로 플랫. 그래서 W 지그재그, Y 플랫, 이 이중조합 패턴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장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때 임펄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이중조합일 가능성도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임펄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중조합인데 일단 확률상 제가 봤을 때는 임펄스일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합일 가능성이 20% 이하라고 생각을 해요. 임펄스가 한 70에서 80%, 이중조합일 가능성이 한 30%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펄스가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한 파동이 끝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지금 105K 고점을 넘기러 갈 게 아니라 조정을 조금 더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주고 이러고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한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 주고 다시 이렇게 큰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4K를 보고 있는 거고 아무리 못 떨어져도 조정이 상승 힘이 좀 많이 강해서 좀 못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97K 정도까지는 떨어져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매물대까지는 못해도. 그래서 최소한 97K 정도까지는 떨어져 줬다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첫 번째인 임펄스 시나리오가 맞다면. 그래서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만약에 임펄스라고 하면 또 시나리오를 두 개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여기가 메인 1파동, 그 다음 2파동 이후에 임펄스 3파동이 나온 게 맞고, 그리고 조정 후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메인 3파동이 나올 자리로 이러한 형태로 임펄스가 나오는 거. 여기가 3파동이죠. 여기가 1파동이고, 여기가 1, 2, 3, 4, 5로 3파동 나오고 4파동 나오고 5파동 종결 후에 다시 이렇게 큰 하락을 하는 이게 첫 번째 임펄스 시나리오고 그리고 임펄스가 맞고 또 올라갔을 때 시나리오 하나는 큰 상승 그러니까 메인 3파동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A, B, C, D, E로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널 형태를 그리고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2021년도 당시 상승장 때의 프랙탈이죠. 이러한 구조와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엔딩 다이아고널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첫 번째 임펄스 시나리오일 때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고요. 이제 이중조합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중조합인 경우에는 여기 109K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109K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중조합 마무리가 된 거라면 이대로 떨어질 거예요. 최소한 70K까지는 70K나 60K 여기 매물대까지는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는 있어요. 한 20%에서 한 30% 정도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언급을 한번 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제 다 세워둔 이후에 그거에 대해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가능성이라도 일단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조합이 맞다면 이중조합이 맞다면 B파동이 종결이 된 걸 거고 C파동으로 떨어질 거예요.
낮은 확률이지만, 낮은 확률로는 보고 있지만.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면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죠. 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카운팅을 또 그때 가서 해봐야 알겠지만, 이 매물대, 여기 아래 두꺼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언저리에서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나서 매물대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 지지에 성공을 하면은 이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이중조합의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이제 임펄스일 가능성이 한 70에서 80%, 이중조합일 가능성이 20%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빼먹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저는 임펄스 가능성을 70%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주더라도 결국에는 여기 109K를 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숏을 이미 반익절을 한 거고, 여기에서 반익절이 이미 나갔던 거고, 이 숏을 길게 들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반익절을 하고 본절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놨어요. 여기 고점에다가 안 걸었던 이유는, 물론 이론상 99%까지 되돌림을 줄 수도 있어요. 99%까지 되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다가 거는 게 조금 더 확실한 거긴 하지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한 파동이 종결이 되고 그거에 따른 반등이 오고, 만약에 시하락이라고 했을 때 이 B파동의 되돌림 크기는 보통 이렇게 이 직전 고점 딥하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보통 그냥 고점갱신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B 나오고 C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대로 고점갱신을 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 제 평단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절에 걸어둔 거고, 지금 이미 올라온 걸 봐도 아시겠지만 이미 786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딥한 조정을 줬기 때문에 여기 위로 더 올라와서 제 평단인 105K, 정확히는 이제 105,400달러 정도죠.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00달러만 제 평단위에서 400달러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고갱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올라오면은 고갱을 하는 걸로 보고, 예,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절을 걸어뒀고, 이 숏을 만약에 이대로 떨어져 준다고 하면 분석대로 조정이 너무 얕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너무 조금의 조정을 줬기 때문에 최소한 ABC 한 파동으로 더 떨어져서 97K나, 아니면 이제 내려오는 파동을 보고 카운팅을 해서 많이 떨어진다면 한 94K 정도까지 나머지 물량을 홀딩을 해볼 생각이고, 이 구간에 오면은 저는 이 미련 없이 숏을 전량 익절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매물대 오면 전량 익절을 할 생각이지만, 그 이유는 제가 임펄스일 확률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ABC 조정이 완료가 되면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ABC가 이제 이게 임펄스가 맞다고 하더라도 되돌림의 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딥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이 구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숏을 길게 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더 떨어지면 뭐 아쉬운 거고,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숏은 저 구간에서 전량 입절할 거고, 임펄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한 94K 정도부터는 카운팅이 이쁘게 된다고 하면, 롱타점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롱스위칭까지도 노려볼 생각입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공지사항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좀 바빠질 예정이라, 개인 일정 때문에 한 9월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9월 정도까지는 바빠질 예정이라 매매를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보고 결정을 할 문제지만, 뭐 일정상 이제 매매를 하기에 부담이 없는 시기라고 하면, 그러면 롱 스위칭까지 노려볼 생각입니다. 카운팅을 해서.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다 했고, 장기 시나리오도 말씀드렸고, 매매 전략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